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는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손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측에서 내어놓을 식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식단이. 청와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통영 출신의 작곡가이자 김일성 숭배자인 윤희상 씨 등의 고향 특산물로 만들어진 남북 회담 환영 만찬 메뉴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개를 하면서 4월 27일 환영 만찬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 준비했다. 그분들의 고향과 일터에서 먹을거리를 가져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의 민어와 해삼초를 이용한 민어 해삼 편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화마을에서 오리농법 살로 지은 밥,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올라간 충남 서산 목장의 한우를 이용해 만든 숯불구이, 윤희상 작곡가의 고향 남해 통영바다의 문으로 만든 냉채 등으로 만찬을 꾸몄다.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김대중, 노무현, 정주영, 그리고 윤희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김대중 전 대통령,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서. 정주영 회장은 위대한 기업인이지만 마지막에 판단이 좀 잘못되었어요. 솥대를 몰고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남북 간에 무슨 평화가 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NLL 대화록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김정일과의 회담록을 보면은 너무나 굴욕적인 자세로 김정일을 대하면서 국가 이익에 관한 중요한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상은 훌륭한 작곡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한 국가 반역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에 서독에 있으면서 공산 동독으로 넘어가서 동독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하고, 그리고 몰래 북한에 가고 돌아와서 또 자기 아는 사람들을 또 북한 대사관에 소개를 해가지고 북한 공작원의 접촉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그러니까 혼자만 친북 인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까지 소개를 하고 9차례에 걸쳐서 당시로는 큰 돈인 5천 달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해서 동백림 간첩단 사건으로 일원으로 붙들려 와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에요. 간첩죄는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수독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반한 인사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북한 공작원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안기부에서는 문화공작원이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술가가 김일성을 숭배합니까?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게 예술가죠.
89년에 한국에서 초청을 했더니 우리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내세워서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4년에는 김영삼 정부 때 초청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 정부가 준법 서약서를 내라 했더니 또 그게 반발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지만은 본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 윤희상 씨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해까지 수독에 있는 걸 지금 가지고 와서 통영에 묻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봐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존경한다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윤희상, 신영복 통일혁명당 사건 주요 간부, 그리고 고지명, 세 사람 다 공산주의자 또는 친공산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주사파가 있다, 즉 김일성주의자가 있다, 아니 이 정권의 핵심에 있다라고 비판을 해도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라는 반발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식의 식단을 꾸밉니다. 어떻게 남북 간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에 불리한 활동을 한 사람들만 골라내 가지고 그 고향에서 가져온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김정은 앞에 내놓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충성맹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핵을 폐기하시오, 국군포로 돌려주세요, 그 납북자들 다 돌려주세요, 특히 일본인 납북자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장난도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되죠. 외교가 이런 코미디나 쇼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는 국익, 국력, 그리고 국가 생존과 관계되는 엄숙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짜 평화 무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현실과 쇼를 착각하는 거예요. 리얼 월드라고 있습니다. 진짜 세계는 어떤 세계냐? 군사의 세계, 경제의 세계, 과학의 세계입니다. 가짜 세계가 있죠. 그것은 관념,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술을 빙자한, 문화를 빙자한 쇼죠. 쇼. 가짜 세계와 진짜 세계를 혼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름 잡기식으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오래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거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지나치고 장난스럽고 불경이고, 이걸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정권 핵심 세력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문명적 사고 구조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는 악이다, 김일성은 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공직자가 될 경우에 국가에 해악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여기에 김대중, 정주영, 노무현, 그리고 윤희상의 고향 음식을 내어놓고 김정은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맞은편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뭘로 보겠습니까? 이런 쇼를 하는 걸 보니까 대충 그 사람들이 미래가 전망이 됩니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하고, 구속으로 흥한 자 구속으로 망하고,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하고, 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 세계에서도. 윤희상, 김일성 숭배자입니다. 윤희상의 이름으로 통영, 그리고 통영 바다를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